이제 3번. 우리 6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요거만 하고 갔었는데 요거가 y는 fx다. 이건 함수 위에 한 점을 임의로 세팅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위의 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지만 방법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서 시작한다. 위의 점을 t, ft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기울기는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t 이게 될 거고, 그렇지? 그럼 그 위에서 이 접선 한 점, 여기 적당히. 그럼 요 점의 좌표가 t, ft, 기울기는 f 프라임 t 그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이거를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미리 세팅을 하는 거야. y는 y 빼기 ft 기울기 자리, 그 다음에 x 빼기 t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외부의 점 여기 딱 있다 치자. 요 점이 a, b가 있는데 그러면 요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그림 위치상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두 개, 뭐 요렇게 세 개. 모양이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요런 위치에서는 지금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겠지.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요 점의 x좌표, 요게 x좌표가 t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 거였잖아. 그러면 얘가 거꾸로 a, b를 지나도록 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b. 그러니까 요거 t에 따라서 얘는 계속 움직이는 접선이잖아.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자판기 같은 놈이니까, 그렇지? 그럼 요 t가 도대체 요 x가 a, b를 지나려면 요 t가 뭐가 돼야 되냐?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외부의 점이 a, b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a, b를 지나는 요 접선이 되려면 요거를 풀어주면 이거는 지금 fx를 3차 함수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3차 방정식이 된다 그랬지, 당연히.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 세 개 나올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t 값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 t 값. 즉 여기 이제 접선이 세 개 만들어지면 여기 생기게 만들어진 이 접점에 x좌표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얘가 x는 알파, 요게 x는 베타, 요 점의 좌표가 x는 감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 t 값이 정해지는 거야. 이게 t 값이야. 그러니까 x가 아니고 t는 하고 나오겠지?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그 t가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그게 요 x좌표 세 개가 나오는 거여서 그러면 이 좌표, 그러면 위의 점하고 기울기 이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접선 만들면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을 거꾸로 역연산에서 찾아나가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를 마음속에 싹 간직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원점에서 외부의 점이 원점이겠네. 원점에서 요거 2차 함수의 그은 접선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여기에 그은 접선인데 뭐 그림을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처음이니까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얘는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고 한가운데 축 얘가 x는 1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은 이 정도 있겠지? 이 정도 좌표가 0,0인데 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리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런 느낌으로 두 개 그릴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이거 위의 점을 t,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여기다 t를 대입하면 나오는 y가,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t로 미분한 게 기울기가 되겠지. 미분해서 t를 대입하나 t 대입해서 미분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도 돼요. 아니면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해도 똑같고, 그러면 기울기는 2t 빼기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요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기울기를 이렇게 갖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y한테 요거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도록. 그럼 y 빼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 자리. 그 다음에 x한테 t 대입할 때 0 나오도록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화 시킨 거를 딱 만든 다음에 얘가 0,0을 지나도록 해줘야 돼요. 얘가.
근데 t가 아니고 xy가 0,0이겠지. 당연히 x한테 0, y한테 0 이렇게 대입해준다. 그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t가 분배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고 한쪽으로 모아. 그러면 t 제곱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t가 뿔마 루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 점에 x좌표가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x좌표가 t일 때 x한테 t 대입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t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접선이 0,0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여기 x좌표가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 접선이 0,0을 지날 것이다. 이 x좌표를 여기서 던져주는 것이다. 그지? 그럼 이제 만들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너무 번거롭잖아. 직접 대입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찾는 게 편해요. 그럼 x좌표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대입할까?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아, 잠깐 이거 안 궁금해. 왜냐면 이거 원점 지나잖아. 네. 이거는 이 점의 좌표는 y절편 찾기 위함인데 원점 지나니까 y절편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기울기만 알아보자. 여기다가 이제 루트 2를 대입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2 하나 하고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이거 두 개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y는 2루트 2 빼기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 빼기 2의 x. 왜냐면 원점 지나니까 뒤에 건 없을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게 결론이다. 그지? 네.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게 풀이가 좀 길어. 두 번째 이번엔 외부의 점이 마이너스 1,1인데 여기서 요 3차 함수 여기에다가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위의 점, 이거 위의 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이거를 한번 딱 미분하면 기울기는 3t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려면 y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3t 기울기 자리 3t 제곱 플러스 3이고 x 빼기 t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얘가 어딜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1,1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 y는 1이다. 그럼 이걸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t부터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분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다 모아. 그러면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맞나? 2t 세제곱 3t 제곱 플러스 4 맞지? 자 그럼 이건 3차 방정식의 조립제법 2, 3, 0, 4 딱 봐도 뭐로 되게 생겼어? 마이너스 2 하면 그지? 그럼 2, 8, 2,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2 딱 맞게 되네. 오케이. 마이너스 2로 가면 된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2 하나하고 2t 제곱 빼기 t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이거 는 0이 갖고 t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나오는 거 느껴져요? 허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3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x축하고 이렇게 걸치면 어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지? 그런데 얘가 하나가 띡 이렇게 접하면 준근과 또 다른 한 근 갖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인데 얘가 허근이면 니네 빼고 다 커플이라 그랬잖아. 허근은 얘네 둘이 이렇게 항상 둘이 짝으로 붙어 다녀. 그래서 허근 하나 실근 두 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라는 것은 하나가 반드시 중근과 그냥 한 실근 이렇게 해서 두 개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근이 두 개만 있는 경우는 만들어질 수 없어. 왜냐면 실근 두 개고 나머지 하나가 허근이다.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그치? 허근은 항상 커플로 다니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 x축이랑은 더 내려가 얘가. 여기 x축이랑 이렇게 더 동떨어졌어.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실근은 요거 하나인 거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허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요 하나만 실근이고 이거 두 개가 허근이다. 이런 거 가능하다. 얘가 그런 케이스다. 그지? 근데 위치상으로는 하여튼 이런 개념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는 좀 해보면 요거를 생각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위치가 만약에 요 가운데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요런 접선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릴 데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두 개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거. 요 절벽이 요 한가운데 우리 변곡점이라고 했던 걸 기억나지? 요 변곡점을 지날 때는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두 개밖에 안 그려져. 그게 이런 케이스야. 이 변곡점을 지난 요게 접선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럴 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거 바깥쪽으로 나가면 하나, 둘, 셋 해갖고 세 개까지 그려줄 수 있고. 그렇지?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외부의 점 여기 이제 더 칠해갖고 이상해졌다. 요렇게 돼가지고 위치가 이런 포지션에 있던 거였다. 마이너스 1,1이 여기나 이쯤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쪽에. 그럼 여기서 이 함수에 던질 수 있는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요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다. 이걸 구해준 거다. 그치? 그럼 이거 위의 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구하면 그게 답이 되겠다.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이게 되나?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y는 15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되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 나오나? 그지?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접선의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 이제 계속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건 외우고 있어야 쫙 풀리는 거지. 그냥 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 바꾸기 하나만 틱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위의 점 t, 2t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기울기는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접선을 세팅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 이렇게까지 해놨을 거고 이제 3,1 외부의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다. 3하고 1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싹 정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t부터 분배 그 다음에 3분배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모으면 2t 세제곱 여기 제곱이 있어. 맞네. 그럼 얘는 11 마이너스 11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t는 여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t로 묶어서 2t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12가 0. 그 다음에 2하고 1하고 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4, 3, 마마 이렇게 하면 되나? t 값이 0 또는 2분의 3 또는 4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접선 3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접선 중 기울기가 가장 큰 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울기 여기 여기다가 3개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t가 0이면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t가 2분의 3이면 얼마가 될 거고 t가 4일 때가 제일 큰 것만 같다. 그러면 4, 4, 16, 48 빼기 4, 4, 16 해서 얼마야? 32? 이게 가장 큰 기울기겠지 뭐. 그치?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넓히기를 한번 풀 건데 개념 넓히기 풀어봅시다. 이것도 시키는 대로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6t. 그래서 y 빼기 t 세제곱 3t제곱 플러스 2에 는 해주고
3t 제곱 빼기 6t가 기울기 x 빼기 t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가 a, 2를 지난다.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3at 제곱 마이너스 6at 이거 풀면서 이렇게 푸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지만 맞습니다. 계속 풀어야 되고 그쵸? 얘는 마이너스 3 1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6at는 0이다.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3at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상수항이 없어서 t로 묶어주시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다. A 값이 몇 개 나왔습니까? 그래서 두 개 합을 그래서 답은 딱 나온 거지. A 값이 두 개가 아닙니다. 극적으로 답은 맞는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가 원래 이제 이가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 이렇게 되고 이거 외부에 한 점 띡 잡아가지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던져갖고 일반적으로 몇 개 나온다고요? 세 개, 그지?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3차식이기 때문에 이거 t 값이 3개 나온다 그랬지?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여기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서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들이 다 a, 2를 지난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3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접선이 2개가 생긴다 그랬어. 그러면 그렇지 3차 방정식이 근 2개 있는 게 있다고? 서로 다른 근 2개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는 허근이다.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3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기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되겠지만 얘는 그러면 이게 3차 방정식이 실근은 오직 2개밖에 없다는 거야. 실근이 2개란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실근 2개는 실근 2개 하나는 혹은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또 다른 근 이렇게 해서 실근이 2개가 아닌 거다. 사실은 3개 거죠. 3개 중에 2개가 중근이고 하나가 실근 이렇게 되는 케이스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중근 플러스 한 실근 이렇게 가진 모양이 되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뭘 생각할 거냐면 요거가 0 해갖고 t는 0이라는 근이 이미 하나 나왔지? 그래서 얘가 무슨 근 가져주면 돼? 얘가 중근 갖는다. 얘가 중근을 가져주면 모두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을 썼더니 3의 1 플러스 a 이게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이다. 요걸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9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8, 6, 8, 48이 숫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9a 제곱 여기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30a 더하기 9는 0인데 뭐 3으로 나누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이거의 두분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분의 30 해갖고 3분의 10이다. 아 그래 답은 3분의 10다. 이렇게 하면 극적으로 답은 맞습니다만 뭔가 아쉬움이 있어. 이건 사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라는 한근을 가졌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주면 이런 포지션이 되는 게 맞지?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얘가 t는 이제 0이라는 한근 나왔잖아.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근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 케이스도 반드시 생각해야 돼. 만약에 a 값을 모두 구해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a 값 2개 나오고 0까지 추가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합이어가지고 t가 안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가 한 근을 가졌으니까 요 2차식이 그대로 중근을 가져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하나 맞는 거지. 근데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런데 0하고 이 두 근 중에 하나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 케이스를 생각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케이스는 2t 제곱 마이너스 3의 1 플러스 a의 t 마이너스 6에 있는 0. 얘가 이거를 근으로 갖는 거야. 이거를 근으로 갖고 그다음 또 다른 한 근을 갖는 케이스. 그렇지? 0인 중근을 갖는 케이스. 그래서 0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t가 0 대입하면 6a는 0 대갖고 a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0을 대입해서 검증해 보자. a 0 대입하면 얘는 2t 제곱 마이너스 3t는 0 이렇게 돼가지고 t로 묶으면 2t 빼기 3 해갖고 어때요? 0하고 0 이렇게 중근과 또 다른 한 근 갖는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a는 0. 이것도 a 값에 추가가 돼야 돼. 그런데 모든 a 값의 합이어가지고 0을 더해봤자 t가 안 나서 극적으로 답은 맞는 겁니다. 맞지? 만약에 a 값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근 2개 나오고 0도 추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모양이다. 그지? 요거까지 이 문제는 이걸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지만 다른 문제는 이거를 빼먹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지?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요거 때문에 빼먹으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 4번은 여기 이제 공통접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뉘앙스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면 되는데 공통접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요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얘기부터 하자. 자, 우리가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를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생기거든. 그러면 최고차항이 둘 다 양수다.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2차랑 3차랑 절묘하게 겹치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 저 위에서 반드시 만나. 자, 3차랑 2차랑 똑같다 하면 얘도 이렇게 이항하면 얘도 당연히 3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차에서 실근 두 개 한 호분 가는 케이스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지? 그래서 3차랑 2차랑 무조건 3차가 월등히 빨리 커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간다고. 그래서 3차를 그릴 때는 좀 오버해서 좁게 그리고 2차는 상대적으로 너부대대하게 그려야 돼. 그래야 정확한 위치 관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얘가 조금 내려오면,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중근과 한 실근 이게 근 두 개 갖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와 3차를 동시에 한번 그려볼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3차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런데 요런 접선 이게 공통접선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공통접선일 수 있어. 이거는 보자. 요 3차 함수 위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요 2차 함수와 또 B라는 점에서 접했다. 이런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 그지? 이거랑 뭘 구분해야 되냐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이거는 다른 케이스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는 fx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이 gx랑 접한다. 이 3차 함수랑 2차 함수 두 함수가 직접 접하는 게 아니고 얘 접선이 얘한테도 접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렇지?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요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그런 얘기인 거야.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동일한 접선을 갖는다고. 오케이? 그럼 이건 자 다시 한번 이게 fx라고 하고 얘가 gx라고 하는데 이 위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gx와
접했다. 접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x하고 gx하고 두 함수가 직접 접하는 거야? 아니면 접선 하나가 공통인 거야? 접선이 접선 하나가 공통인 거라고. 그치? 이거랑 이거랑 다른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그치? 이 fx에서의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이 그 접선이 이 gx랑 접하더라. 주인공은 이 공통인 접선이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해서 이런 케이스의 문제라고. 얘는.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를 훨씬 많이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fx하고 gx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이렇게 표현해. 얘는 fx와 gx가 접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런 케이스잖아. fx와 gx 두 함수가 직접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fx와 gx가 한 점에서 같은 점에서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거랑 같은 얘기라고. 그렇지? 근데 요 얘기를 요거랑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주체가 뭔지를 잘 봐야 돼. 같은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똑같다. 그런 케이스하고 여기에 접선이기도 하다. 얘는 반드시 같은 점에서 접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요 얘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천천히 풀어가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푸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써볼게. 두 함수가 접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3차와 2차를 보통 많이 접하거든. 그럼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이번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fx라고 하고 이게 gx라고 했는데 fx와 gx가 접한다. 두 함수가 직접 접한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fx와 gx가 똑같다. 요식을 하나 써주시고. 왜냐하면 접했으니까 일단 교점이기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fx와 gx가 같다. 근데 미분한 것도 같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너무 간단하게 푸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fx랑 gx랑 같다고 하면 이 교점이 다 나타납니다. 요거하고 요거 교점 다 나타날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근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그런데 요 점에서는 이거는 만족하지만 요 점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랑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 서로 같지가 않겠지? 근데 이건 어때요? 같아요. 기울기까지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까지 같아지는 건 뭐 요 점에서는 어때요? 함수 값도 같지만 기울기 값도 같아지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접하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다. 이 결론 이거예요. 이거 외우고 그냥 이대로 다 풀면 돼. 네. 이거를 꼭 기억하자. 두 함수가 접하면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같다. 요게 다다. 요거를 잘 이해해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두 함수가 접하는 것은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같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 좋아. 그럼 이제 우리 뉘앙스를 잘 구분하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여기는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도 있다. 근데 얘네 둘이 교점 만나는 점이 있대. A, B라는 교점이 있대. 그런데 그 교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 함수가 접한다는 얘기지. fx랑 gx랑 같고 어허. 미분한 것도 같고. 그렇지. 이게 그런 케이스인 거지. 자, 요거는 이제 방금 그린 그 케이스예요.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접해라. 이런 포지션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교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네 둘이 직접 접한다. 이런 얘기야. 두 함수가 접한다. 접한다. 그럼 두 함수가 접하면 그냥도 같고 각각 미분한 것도 같다. 그게 전부라 그랬죠. 그대로 쓰면 돼. 얘는 x 세제곱 빼기 x하고 x제곱 플러스 k가 그냥도 같고 이걸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1하고 2x 이것도 같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그럼 밑에서 x가 구해지고요. 3, 1, 1, 1 마블.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왜 두 개 나오는지 느껴져요? 얘가 위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케이스가 두 개 나온다. 그래서 x는 1 또는 3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한테 1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x한테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계산 못하겠다. 아 정수 k가 정수 k가 구하래. 이거 하면 정수 안 나오겠지. 이건 정수 아니라서 패스. 이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x좌표 두 개 구했잖아. 근데 그 중에 x좌표가 1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그 교점이 1,0이었구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기울기는 2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이게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기울기도 나온다. 그러면 기울기랑 접점이 나와서 접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표현 바꾸기 또 쓱 풀어봅시다. 얘는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래서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같다. 그런데 이거 둘 다 x는 1을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쓱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한 것은 b 더하기 a라 b는 1이 나오고 2 더하기 a 더하기 2는 2b. 근데 얘가 1이니까 a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풀렸나? A도 0. 어? A도 1. a도 1이야? BX가 세제곱. 세제곱이야? 아 여기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얘는 세제곱이고 3bx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 1 대입하면 2 플러스 a는 3b. 근데 b가 1이어가지고 a도 1이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는 우리가 풀지는 않고 이제 문제 뉘앙스만 파악할 건데 문제 잘 한번 읽어보자.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저 3차 곡선 걔하고 접한대. 얘 둘이 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거야. 뭐 우연히 두 개가 교점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개런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얘가 그런 케이스인 거지. 얘가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딱 지었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다. 근데 이 접선이 저 3차 함수하고 이렇게 접했다. 이게 3차 함수 이런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위의 점에서의 접선 쉬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이 접선하고 얘네 둘이 접하는 거야. 그러면 요 3차 함수와 이 접선이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같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얘랑 접하는 게 아니고 이 접선이 이게 직선이지만 1차 함수지만 이게 이 직선이 얘랑 접선이 돼야 돼.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아.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하면 직선이도 상관없어요. 얘하고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연립하면 된다고. 그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챕터에 가면 이제 평균값의 정리 해가지고 뭐 롤의 정리 나오고 이렇다. 주한이도 롤 하나? 네. 티어가? 골. 골드? 부실골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부실골 똑같은 거.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 어.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 그렇지. 왼손으로 했구나. 논리랑 게임
한수만 채우면 다행인 거. 아 그렇구나. 좋아. 난 해본 적이 없어서. 다양한 겁니다. 좋아. 자 지금 이제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요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다가 파생된 게 롤의 정리다. 그래서 예전에는 롤의 정리 아무 뭐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롤의 정리하면 되게 신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었냐면 사이값, 그치? 이 지금 사이값하고 평균값. 예전에는 뭐 중간값도 있고 몇 개가 더 있었거든. 너무 헷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값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 오케이. 그러면 사이값은 뭔지 기억나죠? 네. A 대입했을 때랑 B 대입했을 때 부호가 달라. 그럼 그 구간 내에서 저보다 한 실근 간다. 뭐 그런 예상값의 정리였고 평균값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함수를 뭐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A하고 B를 찾는 거야. 여기는 X가 A, 대충 여기는 X가 B. 그럼 평균값은 우리 뭔지 알죠? 평균 변화율.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이 있잖아.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이게 있겠지? 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 순간 변화율이 똑같아지는 요 점. 요 점을 X는 뭐 C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점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게 Y는 fx라고 하면 평균값은 우리 이거 알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그럼 얘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요거 어떤 한 점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F 프라임 C. 그러면 이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요 C값 있잖아. 이 C값이 A하고 B 사이에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그지? 그런데 우리 미분 그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거 2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 얘가 X가 A 여기가 X가 B였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그 C값이 반드시 어디에 있다고? 가운데. 그렇지. A, B의 중점에 있었다. 요거를 가장 먼저 정리했었잖아. 얘는 2차 함수는 항상 이렇습니다. 얘는 2차의 특성이고 3차는 가운데 있진 않아요. 나중에 변곡점 배우고 나면 이제 3등분 되는 점에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얘는 요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럴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죠?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이게 성립해. 만약에 미분 가능하지 않고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요 점하고 여기가 X, X는 A 여기가 X는 B야. 그러면 이 평균 변화 같아지는 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거 뾰족뾰족한 미분 불가한 함수면 그렇지? 이건 안 됩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것이다. 반대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요 C가 요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항상 만족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그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범위는 열린 범위 A하고 B. 이거 좌표 아니고 범위였던 거 기억나죠? 네? 이거 범위. 아, 예. 이거 뭐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다. 뭐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반드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야. 이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구하나 그러면 귀찮지만 이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을 직접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롤은 이거를 날로 먹었어. 평균값의 정리 똑같은 개념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잡지 않고 이거를 평평하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즉 롤의 정리는 뭐냐면 얘가 0인 케이스를 따로 뗀 거야. 그러니까 평평하게 잡으면 A하고 B를 이게 평평하게 잡았으면 그 평균 변화 얘가 항상 0이잖아.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즉 F 프라임 C가 0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평균 변화율이 항상 0일 때를 따로 뗀 게 롤의 정리야. 그냥 날로 먹었잖아. 그래서 요 점하고 평평하게 잡았으면
그 사이의 기울기가 0인 그 시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왜 배워요? 이거를 왜 배우냐면 너무 실제 없어 보이는. 그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나중에 좀 더 배우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으면 요게 x는 a고 요게 x는 b 이렇게 되면 이게 평평하다고 생각해보자. x축의 평행해. 그러면 이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포지션이잖아.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어때? 여기가 x는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구장창 할 게 있어. 여기서는 극대값이고, 그렇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극값이 존재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사실 날로 먹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포지션이 이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 A하고 B가 있잖아. 3차 방정식에서는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얘가 2대1 비율을 항상 이뤄. 2대1 비율.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짜잔 하고 이제 변곡점이 등장하시면 얘는 항상 이거 이 점대칭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는. 그래서 극대점하고 극소점은 항상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는데 그 대칭 위치에 있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면 얘가 1대 1대 1의 3등분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뚜뚜 내리고 뚜뚜 내리고 뚜뚜 내리고 변곡점 뚜뚜 내리면 이거 항상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럴 땐 아니고 접했을 때는 항상 3등분 위치에 있다. 그것도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 있잖아. 뭐 29번 30번에서 나오는 거 걔네들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어. 그 중간 과정을 확 생략하고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용하다. 특히 롤의 정리는 극값을 갖는 데가 바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포인트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좋아.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책에서는 롤의 정리부터 나와요. 쉬운 것부터. 그럼 예제 5번을 이제 보면 fx는 롤의 정리 나오면 반가워야 돼. 왜냐면 쉽게 풀 수 있거든.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닫힌 구간 0,3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제 0부터 3까지면 3 빼기 0분의 뭐 F3 빼기 F0 요게 F 프라임 C 이거를 만족하는 C를 찾는 건데 롤의 정리는 이게 항상 얼마일 거라고? 여기 0일 거라고. 그러면 F 프라임 C는 3C 제곱 마이너스 6C 이거잖아. 얘가 0 되게 하는 C를 찾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3C를 묶으면 C가 0 또는 2인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 C가 존재하는 구간은 열린 구간이라고 했지? 근데 이 구간 안에 있는 C는 경계값 빼고 C는 2다. 그치? 이렇게 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치? 요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표현 바꾸기는 이제 그림 문제인데 얘는 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0은 왜 안 된다고요? 0은 이 경계값 양쪽 열린 구간이니까 얘는 X, C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3 사이인 거야. 근데 닫힌 구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데 C가 존재하는 구간은 열린 구간입니다. 양쪽 끄트머리는 생각하지 않아.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기수는 왜냐면 자 구간이 이렇게 잘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렸잖아. 근데 여기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좌미분 계수는 있는데 우미분 계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점은 제외합니다. 미분 가능할 때. 그래서 항상 연속은 닫힌 구간에서 정리가 되고 미분 가능성은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롤의 정리도 이건 f 프라임 c 미분 계수잖아. 미분 계수는 양쪽 끝에가 뚫려 있는 끄트머리 값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돼. 그치? 이렇게 될 것이다. 뭔 얘기를 하다 말지? 표현 바꾸기 얘기했지. 표현 바꾸기는 지금 저렇게 W 모양으로 생긴 함수가 나는데 그 함수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몇 개입니까? 몇 개? 3개? 그렇지.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롤의 정리를 하면 평균 변화율이 0인 케이스라 그랬지? 그럼 그림상으로 여기서도 기울기 0,
여기서도 기울기 0, 여기서도 기울기 0이잖아.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세 개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는 우리 개념 넓히기 너무 쉽게 끝나네. 자, 5-3 나왔는데 주어진 fx가 몇 차 함수입니까?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얘가 2차 함수잖아. 근데 이게 a, b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만족하는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어디 있다고? 그렇지. a, b의 중점에 있다. 이건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가운데 그거 아니었어요?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 같다. 어. 근데 저건 0이잖아. 평균 변화. 어쨌든 평균 변화랑 미분 기수랑 같잖아. 롤의 정리가 그거잖아. 다시 한번. 자, 2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만족하지 않아도 얘가 x는 a가 되고 얘가 x는 b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도 이 평균 변화라고 같아지는 요 c가 어디 있다고요? 요거 a하고 b의 한 가운데 중점에 존재한다. 그랬잖아. 저거는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니까. 2차 함수는 항상 그렇다니까. 2차 함수는 이거는 위치 포지션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그렇다. 이걸 우리가 맨 먼저 증명한 거였잖아. 법칙이야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 첫 번째 미분 첫 번째 예제에서 증명한 거야. 롤의 정리가 어. 저게 어. 그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거잖아요. 0일 때도 이렇게 당연히 성립하겠지. 0이 아닐 때도 성립하는데. 롤의 정리가 평균값 평균 변화율 그렇지. 정리해야 되는 거. 0일 때 그렇지. 근데 이거는 롤의 정리이고 나발이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2차 함수일 때는. 근데 그 평균값 그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거 우리가 증명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건데 하필 이렇게 잡았어. x는 a, x는 b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이 한가운데 값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어디? a하고 b 한가운데 있다고. 그림상으로도 더 명확하잖아. 얘가 a고 b인데 요거 c는 당연히 지금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가운데 있지 않겠어? 그렇지. 이건 평균 변화율이 롤의 정리는 이렇게 잡았을 때 c도 a, b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0일 때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삐딱하게 잡을 때를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지? 헷갈리지? 자신이. 요게 평균값,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거랑 f 프라임 c가 같은 요 c가 요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지금 이거 a, b의 평균 변화율일 때 요게 평균값의 정리야. 그런데 롤의 정리는 이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따로 뗀 게 롤의 정리인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이거를 만족하는 이 C값이 항상 2분의 A 더하기 B, A, B의 중점에 존재한다. 2차 함수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게 결론이었잖아. 우리 맨 처음에 정리했던. 근데 걔는 평균 변화율하고 이 접선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C가 항상 A, B의 한가운데 존재한다고. 근데 이 기울기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잡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잡아도 A하고 B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이렇게 잡아도 A하고 B의 한가운데 존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0일 때 성립 안 할 리가 없다. 롤의 정리는 특별히 이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를 특정한 건데 얘가 0이 아니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0일 때는 성립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 그럼 질문은 뭐였지? 저기 그려서 평균값이 있대요. 이 그림은 0이 아니게 그려놓은 거지. 이 그림 내가 이거 우리가 이거 법칙 기억하느냐 하고 그려놓은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여기서 A, B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게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걸 직접 원래 계산해야 돼. 근데 얘는 B 빼기 A, 여기다 B 대입하면 뭐예요? 1이고 A 대입한 것도 1이잖아. 그럼 B 빼기 A 분의 0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C, 이거를 만족하는 C 값을 구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C를 대입해. 그러면 C 빼기 B 더하기 C 빼기 A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F'C가 2C 빼기 A 빼기 B인데 얘가 지금 0인 거잖아. 이거를 이게 0이다. 그러면 C는 이게 나오는 거지. 넘겨가지고. 이게 당연히 성립한다. 근데 이거 계산 안 하고도 우리가 이거란 걸 알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차 함수는 이게 항상 성립할 건데 그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도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근데 그게 가로로 잡았을 때 성립 안 하냐고? 그럴 리가 없다.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오케이? 질문이 해결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나오는데 이게 또 평균 변화율, 아니 평균값의 정리. 방금은 이제 편하게 롤의 정리여가지고 그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만 생각하면 돼가지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균값의 정리가 나오면 귀찮지만 우리가 빡세게 계산을 해줘야 돼.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곧단 C의 값을 한번 구해라. 이게 3차 함수라서 그냥 해야 돼. 2차 함수는 뭐 C가 0이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3차니까 계산해야 된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건데 얘가 a하고 b라고 하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 b 빼기 a 그러면 1 마이너스 1 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 네. 여기는 2 그러면 1인가? 그죠? 1 맞지? 아니야? 4 마이너스 2 더하기 4 2분의 1 맞잖아. 그치? 이제 이거랑 뭐랑 똑같냐면 f 프라임 c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거를 미분해서 c를 대입하면 3c 제곱 마이너스 6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그런 c를 찾아라. 그럼 3c 제곱 마이너스 60 빼기 1은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토할 것 같지만 근해 공식을 써야 돼.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3 뿔마 2 루트 3 여기 되겠지? 예. 근데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려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1보다 커지잖아. 그래서 작은 거. 여기에 바로 이 구간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고요. 뭐 이렇게 숫자 바꾸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똑같이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고 그냥 개념 넓히기는 증명 문제인데 뭐 되게 당연한 얘기라 뭐 증명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이 문제에서는 표현 바꾸기가 중요한데 표현 바꾸기를 지금 고민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살살 가봅시다.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뭔 것 같아? 평균 변화. 그렇지. x1하고 x2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어진 함수가 지금 2차 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미분 가능할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 구간 내에서 이 평균 변화율하고 뭐가 똑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똑같아지는 그런 이 C라는 값이 반드시 x1과 x2 이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라고. 맞지? 그러면 이거의 값의 집합이 S라고 했는데 이거랑 같아지는 C가 이 구간 내에 반드시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의 값의 집합이랑 같은 의미야 얘가. 이거의 값의 집합 S는 F'C의 값의 집합하고 똑같은 얘기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미분하면 그래서 C를 대입하면 2C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그래프는 직선의 방정식 길이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런데 요 C가 존재할 범위가 이거라 그랬잖아. 근데 x1, x2에서 이 x1하고 x2는 0하고 2, 요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도 바로 0과 2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맞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그럼 0을 대입할 때 하고
2를 대입할 때 요 양쪽에 눈이 없다는 거 그랬지? 예, 열린 구간.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2 대입하면 뭐예요? 2 대입하면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함수 값도 이 함수 값에 2c 빼기 1 여기다 이제 2배에서 빼기 1 해도 상관없고, 그럼 이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F'C의 범위 이게 F'C 그래프야. 근데 C가 지금 0부터 2까지 변했어. 그럼 F'C 이 함수 값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F'C인데 이 F'C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S가 존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범위가 되는 거야. Y 값의 범위니까. 이게 F'C라서 이거에 존재한 범위가 이렇게 되지. 근데 F'C 값의 합의 집합, 아니 F'C 값의 집합, 그게 S였잖아. 그러니까 S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S의 범위라고. 그지? 그럼 이 범위 내에 정수 몇 개 있어? 0, 1, 2 이렇게 3개. 이게 결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얘가 2차로 나오면 뺑기 편한 문제입니다. 그지? 그러면 요거 이해가 됐죠?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한 장을 넘기면 기본 다지기에 4-9에 있습니다. 4-9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평균 변화를 될 수 있는 모든 그 값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위치에서는 자, 얘가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 x1은 x2에 돼가지고 요거가 는 k다.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우리 방금 배운 평균 변화율에 따르면 자, 요 범위 x1하고 x2 여기서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럴 때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하고 f'C를 같게 만드는 요 C가 x1과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요? K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F'C잖아. 왜요?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잖아. 이게 성립한다고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면. 제가 fx 마이너스 저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평균 변화율하고 이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그런 C라는 점이 요 범위 내에 항상 적어도 하나 있다고. 그지? 근데 지금 이거의 값을 K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f'C 그러면 K가 F'C인 거지. K가 이거라고 했는데 얘는 F'C라며. 그 K가 F'C지. 그렇잖아.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그럼 얘가 이거지. 그러면 k가 음. 저 평균 변화율이랑 k가 뭐예요? K는 평균 변화율이기도 하고 X가 C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이기도 한 거지. 그렇지. 그 두 개가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으로 K가 이 값을 K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거라 해도 된다고. 평균 변화율하고 F'C가 같게 하는 이 C가 X1, X2 요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고. 적어도 하나가.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성립한다. 그게 평균 값의 정리거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기 때문에 K가 F'C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입니다. 저 fx 저거는 그러면 저게 그냥 모든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지. 이미 두 점 아무거나 딱 잡았을 때 저 fx가 나누셔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율. 요 범위 내에서 그렇지. 네. 어. 근데 k는 딱 특정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 있는 거 K의 범위 구하라고 했잖아. 그 평균 변화의 값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겠지. 그 평균 변화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제 최고차의 양수인 3차 함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 이 두 점을 잡아.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평균별로 기울기 있겠지? 그 값이 k가 되는 거야. 근데 k가 이제 요 정도 있을 때 어때? 제일 작겠지?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작은 값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면 어때? 되게 큰 값도 나올 수 있고 뭐 0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그거에 이제 기울기 값의 범위를 봐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아무거나 두 점을 특정했을 때 평균 변화율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F'C 값하고 요거 두 점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요 C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때 F'C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되겠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K 값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점을 되게 여러 개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도 찍고 다양하게 찍을 수 있잖아. 두 점을 x1, x2를 뭐 x1, x2 이렇게 하면 이 두 점 사이 평균 변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찍어가면서 다 추적하기는 너무 털 것 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F'C로 대체해서 이거 F'C에 그러니까 원래는 y는 F'X면 이 F'X의 함수값 그 y 값이 그 함수 값이 y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k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k가 F'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k라는 값은 요거를 F'C의 함수값이지. F'C의 그래프를 요 범위만큼 잘라서 그려볼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y값 있지? y값의 범위. 그게 k값의 범위가 된다. 왜냐면 얘가 얘네매. 얘가 얘네매. P가 왜 이렇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면 얘랑 같다는 C가 항상 존재한다니까? 항상 이게 성립해야 돼. 항상 존재하는 거지. 응. 쟤는 모든 평균 변화를 뺄 수 있는 값이고 응. FC는 그러면 F'C는. F'C는 응. 그냥 한계가 최소 존재한다. 근데 C가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x1하고 x2를 하나를 딱 특정을 하면 C 값도 딱 하나가 존재하겠지. 얘는 미분함 3차 함수라서 두 개까지 존재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C 값이 여기 사이 안에 그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x1, x2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C도 여기다 좀 위치를 바꿀 수 있겠지. 그럼 F'C 값도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었어. 처음에는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았어. 그럼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 값이 이건데, 그치? 그러면 F'C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지금 이게 F'C 여기는 x는 c가 되겠지? 얘가 x1이고 x2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은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값인데 그 값이 F'C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하고 어때? 똑같을 거라고. 그 값을 k라고 하자. 그러면 K는 저거를 그냥 평균 변화 값이고 근데 그 값이 x1, x2를 이렇게 잡으면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겠지. 근데 x1을 여기다 놓고 x2를 여기다 놔. 그러면 또 평균 변화율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 평균 변화율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또 k 값이 되는 거야. 근데 x1, x2가 이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임의의 실수로 막 랜덤하게 움직일 거라고. 그럼 그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달라질 거고, 그 평균 변화율하고 접선의 기울기 F'C랑 같아지는 그 C도 반드시 존재할 거고. 근데 C가 그러면 x1, x2가 계속 랜덤하게 바뀔 거니까 C 값도 계속 그 x1, x2의 위치에 따라서 막 변하겠지. 그러면서 다양한 기울기 값을 토해낼 거 아니야. 그거의 범위가 K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3단 논법으로 가자면 얘가 이거랑 같다고 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얘랑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이게 똑같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얘가 얘잖아. 이건 3단 논법이잖아.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가 C랑 똑같아. 얘가 얘인가 알겠는데 얘가 얘인가 모르겠어.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 배웠다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평균값의 정리, 이게 평균값의 정리 결론이야. 그러니까 얘랑 이걸 만족하는 C 값이 이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값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 C가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 우리가 방금 정리한 평균값의 정리예요. 그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는 건 문제 나온 거고 얘를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얘를 얘랑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K가 F'C 값이 되는 거다. 그치?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실제로 F'C를 이제 그려보는 건데 좋아. 그래서 이걸 미분해갖고 이제 C를 대입하시면 얘는 C 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C로 묶어줘갖고 C 빼기 2가 돼갖고 얘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예요. 굉장히 잘 그렸더만. 이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C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0부터 3까지인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0은 여기 뚫어줄 거고 0 여기 뚫어줄 거고 이건 이제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거고 3이 이 정도 있겠지. 뭐 대충 이 정도 있겠지. 그럼 여기도 뚫어줄 거야. 그러면 이 C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F'C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거의 Y 값이 지금 K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이 한가운데는 아마도 1이 될 거야. 근데 C가 0이면 이 Y 값은 0이 될 건데 0은 지금 뚫려 있잖아. 구멍이 뚫려 있어. Y 값 뚫려 있을 거야. 근데 이제 C가 요만큼 변했어. 그러면 이건 되겠지? 이제 Y 값이 이제 1 대입할 때 뭐 나와 얘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어? 여기 막혀 있잖아. 여기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 다음 요 사이 값은 어때? 당연히 되겠지 대입하면. 요 사이에 있는 C값 대입하면 이 Y값은 다 될 거야. 근데 0은 아직 뚫려 있어. 왜냐면 C에 0이 안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C에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그때 얘가 막아주는 거지. Y값을. 여기는 C에다 0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뚫려 있었지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어때요? 막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값을 대입하면 또 막히고 여기서 3 대입하면 뭐 나와? 3 대입하면 9 빼기 6 해갖고 3. 요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3 값도 뚫려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요만큼 Y 값이 될 수 있는 게 요 범위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K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은 막혀 있고 3은 뚫려 있다. 이렇게 될 것만 같은데 이게 틀려요. 여기서 뭔가 하자가 있어. 그리고 이건 개정된 건데 내 기억으로 이거 개정되기 전 바이블은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틀렸는데 이거 말이 돼? 근데 이번에 고쳐진 것 같아. 이전에 답이 이렇게 나왔었거든. 이거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구간은 틀리지 않았고요. 여기서 1을 뚫어야 돼. 마이너스 1차. 여기가 뚫려야 돼. 그걸 이제 알아내는 게 관건인데. 자, 내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식 쓸 때 한글로 이런 말 씁니까? 한글 잘 안 쓰잖아. 다 식만 쓰잖아. 일부러 썼어 내가. 김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걸 쓴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이거는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봐야 되는데 3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변곡점 얘가 본의 아니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한가운데 변곡점이 있는데 자, 여기가 아마 x는 1이었을 거고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2가 나왔어. 그 다음에 0하고 1하고 여기 본의 아니게 딱 맞네.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잡을 건데 얘는 닫힌 구간, 출발점은 닫힌 구간 이렇게 존재하겠지. 근데 요거 C가 존재하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인 거예요. 그렇지? 평균 변화율은 열린 구간에 존재하니까 이렇게 포지션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두 점 잡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 얼마 될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의 여기서 기울기는 0이었는데 여기서는 뚫려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점점 낮은 기울기 해갖고 포함되다가 요 기울기가 가장 낮은 기울기일 거야.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져갖고 여기서 0이 되는데 그게 지금 2 대입할 때 0이 커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0, 이렇게 x1, x2를 이렇게 잡으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0이 된다. 이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마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런데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1을 대입했을 때는 뭐냐면 이 한 점에서만 x가 1이라는 한 점에서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됩니까? x1, x2가 서로 다른 두 실수기 때문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x가 1에서 한 점에서만 오직 한 점에서만 그 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앞에 조금 뒤에를 잡으면 이거보다 반드시 더 이렇게 작은 더 덜 값하는 더 큰 값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여기는 막혀 있지만 여기는 막혀 있지만 이 값이 뚫리는 겁니다. 그지? x1하고 x2가 똑같아지고 그 c가 1일 때 x1, x2가 똑같을 때만 f''이 c가 마이너스 1 한 점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니까 얘랑 같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이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뚫어야 돼. 이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책도 잘못 나와서 이거 말이 돼? 뚫려야 되는데 근데 막 답에는 는 붙어 있어.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는을 떼야 되는 게 관건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수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이게 뭐예요? 점근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치? 그 점은 한 포인트에서만 그렇지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비례를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오직 한 순간에서만 그럴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